고태 PD 요새 좀 자요? 밤에? 안 자죠. 안 자는 거야? 못 자는 거야? 못 자기도 하고. 덥죠, 그죠? 엄청 더워요. 특히나 요새 더워서 날씨가 많이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그 커피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저녁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커피를 먹고 있는데 이거는 디카페인이에요. 디카페인. 고탄 PD 엘빈 와가지고 디카페인 많이 안 먹어봤죠? 거의 안 먹죠. 그쵸?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는 커피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그런 손님들 되게 많아요. 나는 커피 많이 먹어도 그냥 잠 잘 자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되게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잔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냥 정말 잘 자는 게 아니고 내 몸은 쉬고 있는데 뇌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잤는데 사실 잔 게 아니지 푹 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사실 개운한 상태가 아니라 조금은 힘든, 커피를 많이 마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눈 감고 자긴 잤으니까 나는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잠은 잘 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에서 200 정도까지는 이제 카페인이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작용들, 그러니까 기분 좋은 뭐 각성 효과나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이제 불안함, 그다음에 뭐 불면증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우리가 권해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디카페인 커피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알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엘빈에서도 디카페인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커피를 하는 입장으로서, 커피를 배우는 입장으로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디카페인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리스타가 어떠한 작용을 해서 디카페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장에서 이렇게 커피를 만들다 보면은 저는 디카페인을 주문을 했는데 왜 그냥 일반 커피를 주세요?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실 바리스타가 하는 작용에서는 디카페인을 만드나 아니면 그냥 일반 커피를 만드나 사실 다를 거는 없거든요. 디카페인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은 생두 자체에서 결정이 돼요. 생두 자체에서. 그러니까 생두에서 카페인을 빼는 과정은 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히 쓰이고 그리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생두를 물에다가 담궈요. 생두를 물에다가 담궜어. 그럼 이제 물 안에 생두가 들어있는 거잖아. 그러면 생두 안에 들어있는 이제 카페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성분들, 물에 녹는 성분들이 이제 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생두를 물에다가 담그면 카페인하고 향 성분들이 이렇게 빠져요, 물로. 그러면 이제 생두를 버려. 그럼 이제 물만 남았죠. 향이랑 카페인이 있는 물만 남았잖아요. 이 물을 필터에 걸러서 카페인을 빼요. 그러면 이제 물 안에는 향 성분만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생두를 이제 이 물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생두 안에도 향 성분이 있고 물 안에도 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향 성분이 있기 때문에 향 성분은 움직이지가 않아. 근데 물 안에는 카페인이 없고 생두에는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생두 안에 있는 카페인이 물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생두에서 카페인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건져내서 말려서 우리가 로스팅을 하면은 디카페인 커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이 향이랑 카페인이 같이 있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필터에 걸러서 카페인을 또 빼요. 그러면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카페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카페인이 빠져있는 생두를 가지고 로스팅을 한 다음에 그 로스팅이 된 원두를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질 일이 없죠. 달라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커피숍에서는 디카페인 커피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행동 자체에서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생두 자체에서. 그래서 생두를 따로 이제 카페인을 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좀 더 비싸요. 생두가 비싸지고,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주문을 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아메리카노보다 좀 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 때는 좀 더 비싸거든요. 그냥 일반 것보다. 왜냐하면 생두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디카페인이라면은 그럼 실제로 카페인이 100% 빠지는 거냐? 얼마나 안전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00%까지 빠지진 않고요. 99%에서 이제 98%까지 카페인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2%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정말 막 엄청나게 많이 먹고 막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디카페인 커피는 이제 카페인이 잘 안 받는 분들, 뭐 특히 뭐 청소년들이나 뭐 임산부들한테도 조금 안전한 커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디카페인 커피가 지금 뭐 일반적인 커피숍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예, 뭐 하는 데도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거를 메뉴화 시킨 거는 사실 얼마 되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거를 찾는 고객분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거 메뉴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찾아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라인더를 따로 놔둬서 디카페인 원두를 좀 팔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커피를 좋아하는데 좀 불면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카페인 때문에 좀 커피를 마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디카페인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요즘 같은 날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또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